안녕하세요. 지리적 상상력을 통한 세계지리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함께 세계화와 지역화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었는데요. 오늘은 그 세계화와 지역화가 세상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번 시간에 활용될 학습 노트에 아래에 있는 퀴즈를 함께 풀어보면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각 지역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독자적인 가치를 지니게 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했나요? 네, 그렇죠. 바로 각 지역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독자적인 가치를 지니게 되는 현상이니까 세계화보다는 지역화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 세 가지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첫 번째는 특정 지역의 기후와 토양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였고 그 중에서도 우수한 상품이었으며 그 지역에서 생산되고 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표시제도가 있었죠. 바로 그렇죠. 지리적 표시제가 있었고 또 어떤 전략이 있었나요? 장소를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하여 기업과 관광객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있었죠. 축제와 랜드마크를 활용하는 방법은 바로 장소 마케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전략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그렇죠. Always 인천. 바로 지역 브랜드화 전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계화와 지역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에 이 세계화가 미친 영향, 그리고 지역화가 미친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2페이지를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미친 영향에는 지난 시간에도 함께 이야기했었던 여러 가지 분야가 있었는데요. 먼저 가장 눈에 띄게 변화한 분야는 바로 경제 분야였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물건을 다른 나라에서 쉽게 구매하고 소비할 수 있게 되면서 하나의 기업은 국내의 시장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세계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하게 되면서 대량 생산과 대량 판매가 가능해지게 되었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다국적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국적 기업이 지리적으로 분산되어서 생산과 판매를 하는 그런 공간적 분업화도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세계화의 특징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래서 세계화가 미친 영향으로 첫 번째 이야기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경제의 세계화입니다. 세계화로 상품과 서비스, 자본, 노동 등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다시 재편되는 현상을 바로 세계 경제의 세계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방금 이야기한 다국적 기업과 같이 국경을 넘어서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이로 인해서 세계화로 인해 각국이 경제적 이득을 얻는 현상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시장이 점점 확대되면 그만큼 이윤을 많이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겠죠.
네, 잘 사는 나라는 계속적으로 부를 축적하게 되기 때문에 더욱 부유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만 팔 것도 없고 생산하기도 어려운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는 나라 같은 경우는 점점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기도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 등장하는 것이 바로 세계 관광객이 증가하게 된 현상인데요. 관광산업의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관광산업은 오늘날 가장 주목받는, 가장 떠오르는 그러한 산업 중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처럼 코로나19와 같이 전염병이 이렇게 관광업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연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관광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 분야에 속합니다. 선진국의 관광산업은 국내 총 생산의 3에서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일자리와 투자에도 아주 큰 도움을 주고 있고, 개발도상국 또한 관광업 같은 경우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연 환경이나 또는 인문 환경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내 총 생산의 30% 정도를 차지할 만큼 개발도상국에게도 이 관광 산업은 굉장히 중요한 산업 중의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여행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벼울 수 있고 의미가 없는 그런 유흥의 개념만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과 함께 확인하고 있는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과 같이 관광 산업은 세계 국내 총생산에도 아주 크게 기여하고 일자리를 생산할 뿐더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나라와 나라 간의 이동이 많아지고 관광 또한 자연환경, 인문환경이 하나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도 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계화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분야가 바로 문화인데요. 문화의 세계화가 최근에 아주 크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의 세계화가 가장 혁명적으로 일어난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세계화로 인해서 다른 문화를 쉽게 접하게 되면서 다양한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색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를 전 세계인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K-팝이라고 하면 전 세계가 열광할 만큼 우리나라의 음악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K-팝의 인기가 단순히 음악을 알리는 데 그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유의 언어까지도 전 세계인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요. 영국 BBC 방송 같은 경우도 K-팝 스타를 앞세운 한류의 확산이 한국어 배우기 열풍을 주도한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K-팝의 인기가 단순히 노래나 가수를 향한 인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말과 글을 배우게 만드는 그런 열풍까지 주도하는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캐나다 오타와의 한 대학교 같은 경우는 2015년에 한국어 학과를 개설하기도 하였고, 그 개설될 당시에 26명에 불과했던 학생이 4년 뒤에는 10배 가까이 증가하여
260명 정도가 한국어 학과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인기죠. 이렇게 문화가 다른 나라 사람들과 쉽게 교류를 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국가 간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잘못 전달이 되거나 온전히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문화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무 세계화에 맞추어서 변형을 하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또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 문화가 변질되기도 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기도 하죠. 또한 이러한 세계화 흐름 속에서 대중적인 것, 세계적으로 통할 수 있는 것만 추구하다 보면 소수 문화가 소외가 되거나 또는 소수 문화가 변질되어서 쇠퇴하는 현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화를 바라볼 때는 좋은 점,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보는 것과 동시에 이러한 세계화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점도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화와 지역화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갖추고 이 세계를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지역이 경제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세계 여러 지역과 교류를 활성화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지역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 학습했던 것과 같이 지역화 전략을 지역에 맞게, 지역의 옷에 맞게 잘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할 뿐 아니라 지역의 문화를 보존하고 이 세계 문화의 다양성에 공헌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교과서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 학습 노트에 채워보면서 정리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문구 한번 함께 맞춰볼까요? 1번 세계화와 지역화가 미친 영향에서 첫 번째, 어떤 분야에서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나요? 세계화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재편이 되는 현상. 네, 경제의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세계화로 다른 문화를 쉽게 접하게 되면서 다양한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는 현상. 네, 우리나라의 K-팝과 같이 문화의 세계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의 세계화는 우리나라를 세계로 널리 알릴 수 있게 되는, 우리의 문화를 세계인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하였지만, 여기 두 가지 소개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세계화의 부정적인 영향이 되겠네요. 첫 번째가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 문화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었고, 또 지역의 전통 문화가 변질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중화에 맞추어서 문화를 활용하다 보니 소수의 문화가 쇠퇴하거나 사라져서 문화의 다양성이 약화되는 그러한 부정적인, 잘못 썼네요.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자료 3번과 13페이지의 자료 4번을 보고 우리나라 속의 세계화 사례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자료 3번에 보시면 미국 속의 세계화라고 하여 지리적 접근성의 향상으로 인구의 국제적 이동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해외 인구의 유입이 활발한 국가들 같은 경우는 민족과 문화의 다양성이 크게 증가되고 있는 현상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속에 있는 로스앤젤레스의 코리아타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이주하면서 미국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형성된 코리아타운인데요. 이곳에 가면 우리나라 음식점도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점도 많아서 마치 한국에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 뉴욕에 가면 이탈리아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된 리틀 이탈리아 거리도 있고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는 중국인들이 집단 거주하는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 학교에서도 가까운 사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인천역 가까이에 가면 중국인들이 집단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형성된 곳이 있죠? 네, 인천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이 인천 차이나타운 같은 경우도 1883년에 인천항이 개항이 되면서 세계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하였고 좀 슬픈 역사가 반영이 된 그런 곳이기도 한데요. 1884년에 청나라의 치외법권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 차이나타운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곳을 관광지로 조금 개발을 하여 중국의 날에는 그 중국 문화 축제를 열기도 하고 짜장면 축제를 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이 인천 차이나타운을 관광하기 위해서 인천을 많이 찾아오고 있기도 한데요. 이곳에 가면은 중국 차이나타운답게 중국 음식점이나 기념품 등을 파는 상점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또 이렇게 세계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굉장히 유명한 웹툰 드라마가 방영된 곳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서울의 이태원 또한 우리나라 속의 세계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장소인데요. 이 이태원 같은 경우는 주한미군을 비롯해서 외국인이나 외국 상품, 그리고 외국 문화가 집결되어 있는 그런 장소인데요. 이곳은 세계 음식 특화 거리가 있을 만큼 세계의 다양한 음식점들도 많고 실제로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집단 거주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태원에 가면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슬람 사원이죠. 그래서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인종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소개할 수 있는 우리나라 속의 세계화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는 바로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다문화 특구인데요. 이 다문화 특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이 경기도 안산시의 다문화 특구인데 외국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불편한 시선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 편견을 조금만 뒤로 하면 한국 속의 작은 세계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안산시 단원구의 원곡동 같은 경우도 주민의 60% 정도가 외국인이고 무려 50개국에서 온 외국인들이 실제 이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곡동 일대에는 다문화 음식 거리가 있어서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각국의 전통 음식을 즐길 수 있고요. 실제로 이 다문화 특구에 가보면 거리 곳곳에 외국어로 된 간판과 많은 외국인들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이 세 장소를 답사를 가보시거나 관광을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 13페이지에 소개되고 있는 자료 4번은
소비의 세계화, 경제의 세계화를 소개하고 있는 건데요. 정보통신 기술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수출 규모가 몇 년 사이에 굉장히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외 직판 쇼핑몰의 이 그래프 현황을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이 경제 수준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현상을 해석한 글을 읽어보시면 수출이 2년째 부진한 가운데 전자상거래 수출은 성장성이 매우 높고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무역 장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화로 인해서 좋은 영향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위기와 같이 세계화로 인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바로 이 자료 5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감염병의 세계화를 여러분들이 아주 극명하게 경험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사례를 보면 얼마 전에는 메르스가 아주 국내에 큰 영향을 미친 감염병이었는데 이 메르스는 2012년도에 발병이 되었던 질병으로 사망자 수가 458명으로 아주 심각한 감염병 사례가 되었었습니다. 이 세계화로 인해서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감염병의 세계화 또한 촉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에서 발병한 감염병이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주변국뿐만 아니라 주변국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까지 전염되는 현상을 우리가 현재 모두 직면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세계화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대비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새로 등장하게 되는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치료법이다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앞으로 이것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화 과정에서 뭐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 있지만 이렇게 부정적인 효과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감염병의 세계화, 코로나19를 겪고 있고 극복하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야기를 수행평가로 한번 활용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 5번은 지금 이 시간에 해결하지 않고 다음에 첫 수행평가로 진행을 해볼 예정이니 이 자료 5번에 제시되어 있는 자료와 글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동서양의 지도관에 따라서 달라지는 고지도를 해석하는 방법을 학습해 볼 건데요. 이 지리정보와 공간인식 단원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세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함께 기초 지식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이어서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